대응과 함께 수백 발의 총탄을 쏟는다. 총구가 향한 바다로 고개를 돌리는 그 순간에 폭음과 함께 불꽃이 번져온다. 한국 해군 항공모함을 노리고 접근하던 북한 미사일에 명중한 것이다. 2030년대 초반 동해에서 눈 깜짝할 순간에 이뤄진 전투다. 바다에서 함정을 공격하는 탄도미사일은 탄도탄 요격 미사일로 대응한다. 하지만 미사일 유격에 실패하거나 비교적 속도가 느린 순항 미사일 공격은 3대0 유도탄으로 방어한다. 만에 하나 두 번의 기회가 모두 실패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미사일을 미사일로 막지 못한 경우 마지막 순간에는 근접 방어 무기가 분당 4,200발의 총탄을 쏟아내며 방어막을 친다. 이처럼 함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CIWS를 국내 기술로 개발한다. 안녕하세요. 군사기밀 뉴스TV입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영상 업로드 시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달 31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근접방어무기 체계의 사업 방안을 심의한 뒤 국내 개발로 결정했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4,500억 원을 투입해 개발하고 10여 대의 조금 못 미치는 시제품과 실전 무기를 생산한다. 해외에서 구매하다가 국산화에 나선 이유가 있다. 한국은 네이시온사의 펠럼스, 네덜란드 탈레스사의 골키퍼 등 두 가지 CIWS를 도입해 운용했다. 여기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 하지만 골키퍼가 단종된 이후 펠럼스만 도입했는데 최근 추가 물량 가격이 올라갔다. 펠럼스가 세계 시장을 독점하고 있어서다. 앞으로 해군 함정을 도입할 때마다 같은 고민을 반복해야 한다. 조만간 시작할 펠럼스 장정비도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은 관련 기술 이전을 거부하고 미국 현지에서 직접 수리해야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이 부담하는 비용은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국내 개발 CIWS는 경항모와 한국형 차기 구축함과 호위함 등 해군의 최신 함정에 장착될 예정이다. 사용기간이 오래된 기존 CIWS에서 신문도 단계적으로 교체할 전망이다. 해외 업체 시장 독점, 기술 이전도 거부. 단순 국내 조립이 아니다. 기존 CIWS보다 성능이 올라간다. 기존에는 아음속 미사일만 대응할 수 있었다. 이제는 초음속 미사일까지 요격이 가능할 수준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최근 개발된 순항 미사일에는 램제트 엔진을 장착하면서 대략 마하 4 수준까지 빨라졌다. 보는 눈도 좋아졌다. 기계식 레이더와 달리 전자식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를 탑재해 더 먼 거리에서 발견해 더 빨리 대응에 나설 수 있다. 이전보다 탐지 능력이 더 정밀한 것도 당연하다. 2018년 12월 개발을 완료한 함대공 유도탄 해궁의 최대 사거리는 20 수준이다. 해궁이 요격하지 못한 미사일이 함정에 접근하면 CIWS가 대응한다. 함정에서 옷떨어진 거리에서 교전이 이뤄진다. 여기에 게틀링건이 쏟아낸 포탄이 화망을 만들어낸다. 마하 3에서 4속도를 내는 미사일은 1초에 약 1.2에서 1.6을 이동한다. 요격에 주어진 시간은 불과 3초 정도뿐이다. 함정 주변에 침투하는 고속 정도 자동으로 격파할 수 있다. 기존 골키퍼는 수동으로 조작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 자동, 수동, 반자동 모두 가능해진다. 지상에 설치할 경우 공군 활주로 및 군지휘 시설 등 거점 방어도 가능하다. 기존보다 성능 키워 다양한 활용 가능성. 문제는 기술이다. 그래서 국내 업체가 충분한 능력을 갖췄는지 확인해봤다. 지난달 15일 군이 LIG넥스원 생산본부를 다녀왔다. CIWS 국내 개발은 모든 부품을 새로 개발하는 건 아니다. 기존에 쓰던 골키퍼 한 포에 주요 부품을 동일하게 활용한다. 군 당국은 30탄을 쏘는 골키퍼가 20탄 펠럼스보다 파괴력이 더 크고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국산화는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골키퍼 장착된 30GA68 게틀링건은 기술 도입을 통해 화포 전문 국내 업체가 생산할 계획이다. 탱크킬러로 불리는 A10 공격기에 장착하는 기관보다 압도적인 화력이 장점이다. 각종 부품을 종합하는 능력을 갖춘 뒤에 개별 부품의 국산화 여부는 판단할 예정이다. LIG넥스원은 뜯어보고 고치며 기술을 얻었다. 2018년부터 골키퍼 창정비를 시작했다. 한국 해군이 쓰던 골키퍼를 공장으로 가져와 완전 분해한 뒤 다시 조립했다. 본격적인 정비에 앞서 네덜란드 해군 정비창에 직원 20명을 보내 폐계 전반에 대한 원천 기술을 배웠다. 지난해 9월 이 기술로 정비한 첫 장비는 바다에서 해군이 주관한 성능 시험을 통과했다. 창정비 현장에 도착하니 새 제품처럼 깨끗해진 골키퍼가 마지막 점검을 받고 있었다. 모든 부품 하나하나를 분해하고 정비하고 일부 부품은 새 것으로 교체했기 때문이다. 구석구석까지 잘 알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작업이다. 이런 경험 덕분에 한국형 CIWS의 개발이 어렵지 않다는 평가다. 홍성표 LIG넥스원 CIWS의 사업단장은 CIWS에 탑재될 함포는 골키퍼와 동일하여 이미 관련 기술을 확보했다면서 AESA 레이더를 국내 최초로 개발에 전력화했고 센서 분야에서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레이더 탐지 등 국내 개발 기술 확보. 이날 대형 근접전개 시험장과 국내 최대 규모 레이더 종합 시험장에선 성능 시험 중인 대포병 탐지 레이더 이울사나이 등
함정 탐색 레이더 국집 항공 레이더를 살펴볼 수 있었다. LIG넥스1은 해군을 비롯해 함대함 유도탄 해성, 휴대용 대공 유도탄 신공 등 다양한 유도 무기도 생산한다. 잘 보고 잘 쏘며 막아내는 모든 기술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다. 우연히 특별한 레이더를 발견했다. 2019년 일본 초계기 근접 위협 비행 당시 한국 해군 함정에 장착됐던 장비다. 함정에 근접하는 항공기 비행 정보를 파악하는 함정 대공 표적 레이더인데 정비를 받기 위해 들어온 거다. 유도탄 조립 현장에 들어가 보니 대형 태극기가 걸려 있었다. 방위산업 현장 근무자의 애국심이 느껴졌다. 업체 관계자는 출근할 때 일하러 간다고 말하지 않는다며 애국하러 회사 간다고 말한다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이처럼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무기를 만들고 다시 고쳐 더 강한 힘으로 나라를 지키는 현장이라고 느낄 수 있었다. 국민생산본부 본관 옥상에는 대형 태극기가 펄럭인다. 현관 앞에는 한국전쟁 참전국 국기도 모두 걸려 있었다. 한국 해군의 이 긴장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군사기밀 뉴스TV입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영상 업로드 시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군사 전문가들이나 매스컴에서 이지스함 그러는데 도대체 그 이지스함이 무엇인지, 왜 최고의 함정이라고 하는지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이지스함이라는 것은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한 군함으로 보시면 되는데 각국 해군에서는 용도와 목적에 맞게 대형 구축함에 이지스 체계를 탑재한 나라도 있고 구축함보다는 작은 호위함에 이지스 체계를 탑재해서 운용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지스라는 명칭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제우스의 방패 아이기스에서 유래했으며 이지스는 아이기스의 영어식 발음이라고 합니다. 일명 모든 것을 다 방어해낼 수 있다는 신의 방패라고 하여 붙은 이름이고 고성능 레이더와 중장거리 대공미사일을 통해 적의 모든 비행무기에 대응하는 통합전투체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지스 시스템의 역사는 냉전 시절 미국이 소련의 초음속 미사일을 막기 위해서 1970년대부터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소련은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과의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게 되자 그네로 접근하는 미국 항모전단의 폭격기를 이용하여 초음속 미사일을 수백 발 규모로 퍼부어 저지하는 전술을 만들었습니다. 호위함을 비롯한 구축함, 항공모함 등 주요 전투함을 겨냥한 해상에서의 위협이 날로 증가하자 미국은 이에 질세라 함대의 대공방어 시스템을 개발하기 시작하여 1983년 미국 해군의 순양함에 최초로 이지스 시스템이 실용화된 이후에 현재까지 함영에 따라 그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습니다. 이지스함이 일반 함정과 다른 점은 바로 2, 3차원 고정식 위상 배열 레이더 때문인데요. 기존의 기계회전식 레이더는 마스트에 설치된 큰 접시형 안테나가 360도를 회전하는 동안 한 번만 레이더 빔을 표적에 비추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표적을 추적하려면 레이더가 표적마다 별도로 필요하게 되는 단점이 있지만 3차원 위상 배열 레이더인 SPY 레이더는 센서가 전후좌우 상부 격벽에 부착되어 사방으로 동시에 전자기장 빔을 쏴서 적 유도탄과 항공기 등의 공중 표적을 최대 1000km 밖에서도 탐지할 수 있고 최대 1000여 개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 추적 그리고 20여 개의 표적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격이 가능한 스탠다드 미사일과 고성능 사통 레이더, 그리고 관련 정보를 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 등을 기본 사양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차로 치면 풀옵션인 것 같아요. 이지스함의 우수하고 정확한 탐지 거리는 독이 경보기처럼 적들이 아군을 인지하기 전에 더 먼저 탐지하여 더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항모전단이 적의 화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선제 대응을 하고 지키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하지만 이는 미국과 같은 항모전단을 보유한 강대국에 국한된 이야기며 공격보다는 방어에 초점을 두었지만 공격력 또한 막강합니다. 적 항공기와 미사일들을 추적하고 아군 함대의 대공전투 지휘를 도맡으며 스스로도 대공전에도 나설 수 있습니다. 또한 수직발사대의 순항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수직발사대인 MK-41에 장착되는 스탠다드 미사일은 분당 50여 발까지 발사가 가능해서 여러 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 세종대왕함이 최초 이지스함으로 취역하면서 미국, 일본, 스페인, 노르웨이에 이어서 세계에서 5번째로 이지스함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의 화력체계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VLS라는 수직미사일 발사관이 있는데 총 128개의 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셀들도 공중 세력, 수상함 세력, 잠수함 세력 중 어떤 전력을 겨냥한 미사일로 채우냐에 따라 용도가 달라지는데요. 세종대왕급은 이중 80개의 셀에 대공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아타고급 이지스함이 96개의 셀을 가진 것에 비해 우리나라가 셀의 숫자는 더 많지만 일본은 이 96개의 셀을 모두 다 대공미사일로 무장할 수 있다는 점이 조금 다릅니다. 물론 일본도 모든 셀을 대공미사일로 탑재하진 않겠죠? 이 셀에 대공미사일로 장착되어 있는 SME 미사일은 사거리가 무려 167km나 됩니다. 차후 성능이 개량된 사거리 240km급의 SM-6 장거리 대공 미사일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이 128개의 셀 중 80개, 셀을 제외한 나머지 48개의 셀은 홍상어 대잠 로켓, 현무 함대지 미사일 등 한국형 미사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CIWS라는 근접 방어 무기 체계가 있는데요. 적의 유도탄으로부터 이지스함을 방어하는 RAM 미사일과 골키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의 미사일이 우리 이지스함으로 날아올 때 자동으로 표적을 조준하여 발사함으로 인해 미사일을 요격하여 함정을 방어해줄 수 있습니다. 골키퍼 같은 경우 30mm 구경의 기관포를 분당 4200발까지 발사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의 다중 방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대함 전력으로는 해성 미사일이 16발이나 장착되어 있고 현재까지 발사 검증 과정에서 명중률이 매우 높아서 우리 해군에서 신용하는 대함 타격 체계입니다. 그리고 127mm 5인치 함포를 탑재하고 있으며 사정거리는 약 39km입니다. 대잠 전력으로는 링스 대잠 헬기를 최대 1대 탑재할 수 있고 홍상어라는 대잠 로켓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홍상어는 이지스함의 수직 발사대에서 발사하는데 이렇게 미사일이 하늘로 발사되면 탐지한 잠수함의 위치를 추적하여 낙하 지점에 입수하고 그 다음 어뢰와 같은 형태로 물속에서 잠수함 목표 지점까지 추적하여 공격하는 형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지스 구축하면 되고 대함, 대잠 모든 방면에서 뛰어난 함정으로 UFC 격투기 선수로 치면 높은 체급과 타격이면 타격, 그라운드면 그라운드 뭐 하나 손색이 없는 웰라운드 파이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에도 전쟁 양상이 미사일과 항공기를 중심으로 운용되는 공중 타격 능력에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해군 같은 경우 항공력 중심의 공격에 대비한 함대 방공 전력의 내실을 기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데요.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 해군 역시 대공 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력 증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을 3척 보유하고 있는데 추가로 KDX-3 배치 사업을 통해 3척의 차기 이지스함 건조가 계획돼 있으며 그중 선도함은 2024년에 해군으로 인도될 예정입니다. 만약 차질 없이 후속함들이 배치된다면 2020년도 후반경에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이지스함을 보유한 국가가 됩니다. 특히 차기 이지스함은 완전한 국내 기술로 건조되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손가락에 꼽는 이지스함 자체 개발국이 되는 것입니다. 주변 강대국 해군들이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주요 군사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처럼 이지스함은 바다의 왕자라는 애칭을 얻을 만큼 현재 세계적으로 운용 중인 구축함 가운데 최고의 전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해군력이 더욱 강력해져서 전쟁 억지력 확보 및 단거리 해상 수송로 확보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길 희망합니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군사기밀 뉴스TV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영상 업로드 시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굉음과 함께 수백 발의 총